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론조사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죠? 믿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추세만 보자는 거예요. 일부 전화 와갖고 왜 자꾸 여론조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냐, 다 틀린 건데 하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추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추세.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팍 올라갔으니까요. 민주당은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죠? 또 문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재인도 팍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유한국당은 20%, 문재인과 민주당은 마이너스 20% 하면은 엄청난 차이로 지금 민심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추세를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마이너스 플러스 20 하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30이지만 40% 보는 거고, 민주당은 뭐 30이지만 20% 보는 거고, 문재인 지지율은 여기서 빼갖고 한 20% 초반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 그만큼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에 대한 공신률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예. 예. 왜냐하면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가 되고 있는데 기관마다 특성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즉 거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의 상황까지 포함이 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먼저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그 지지는 46%고 부정적인 그 여론조사는 45%로서 불과 이제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고요.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지지율 편차가 지난주에 비해서 한 3% 정도 내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한 사람이 반대로 돌아선 사람들이 그대로 왔다 갔다 한 그런 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그러면 왜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느냐, 갑자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모두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경제와 민생의 파탄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 민생 문제, 특히 고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불만들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거든요. 이것이 여전히 언제 여론조사를 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조치가 없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 문제, 이런 그 대북 정책 문제 가지고 좀 너무 북한과 이런 친북한적 정책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불만도 상당합니다. 무려 17%예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 관계가 치중돼 있고 또 친북성에 강하다, 이렇게 보는 불만율이 17%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가 않고 이렇게 대폭 떨어졌다, 이렇게 사실은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면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팍 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반등했고 말이죠.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40%를 이제 못 넘기고 있어요. 계속 30%대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39% 수준을 보이고 있고, 우리 한국당은 한국갤럽은 옛날에는 10%도 안 됐었잖아요. 10%, 6%. 예, 뭐 10%, 6%, 뭐 8%, 11%, 뭐 한 뭐 1년 이상 이렇게 왔는데, 갤럽에서 한국당이 20% 오른 것은 얼마 전에 리얼미터에서 29.8%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무려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거꾸로 계산하면 이건 10%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금 많이 만회할 수 있는 어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언덕을 딱 밟고 산으로 등산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겠다. 이런 그 여론조사가 뭐 리얼미터, 지금 한국갤럽,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정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밖에 없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지만 금방 회복한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허덕허덕 했는데, 여러분들도 5.18 관련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뭐 너무 지역감정 부추기는 거 아니냐, 호남 사람들만 사람이냐, 광주만 사람이냐, 뭐 이런 식의 지역감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점차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고, 민주당은 지금 미세먼지, 이거 너무 심각해요. 경제, 안보 계속 이제 추락을 할 예정인데,
바른정당도 계속 답보죠. 그렇습니다. 이 예. 이게 바른정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체성의 이게 위기가 아니라요. 출발할 때서부터 이걸 위기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예. 본래부터 이건 정체성이 상당히 부족한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예 토양 자체가 정체성이 아니 진보하고 이 보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인위적으로 무슨 이제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표라든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비전을 국민한테 보여준다는 보여줘요. 시간이 충분히 지났잖아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정의당한테도 뒤집니다. 정의당은 8%인데 바른미래당은 7% 선이에요. 예.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7% 아래로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이 진보정당으로 가든 보수정당으로 가든 색깔을 분명히 내야 되겠다. 적당히 중간적으로 진보 쪽에서 좋은 점만 따오고 보수 쪽에서 좋은 점만 따오고 이런 정당은요 존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예. 정치적인 식견이.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 사상 처음으로 말이죠. 아까 우리 신 대표께서 얘기하신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예. 미세먼지가 이번 여론조사 부정적인 평가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단일 항목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준 것은 한국갤럽의 경우에 처음이다. 그런 것처럼 국민들은 일반 이 생활 그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게 하고 있고 현 정부가 미세먼지에 관해서 얼마만큼 무능하게 무책임하게 대처해 왔느냐. 그게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예. 이런 거를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한번 여론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계속 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2014년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북핵 포기 여부 전망에 대해서 85%였는데 쭉쭉쭉쭉 떨어져서 9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64%. 야, 64%면 아직도 국민들이 각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응답 거절은 8% 조금 늘어났지만 말이죠.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포기한다는 게 사실은 한 10% 정도, 8% 정도 늘어난 부분이 보입니다. 28%니까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조금 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서울, 경기, 인천은 뭐 여론조사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을 보게 되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대구, 경북에서는 북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70%. 자,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당 지지자분들을 보면 좀 그래도 낮아요. 84% 정도가 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북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기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8%뿐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쭉 더 내려가면 학생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학생들이 63%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그리고 포기할 거라고 보는 학생들은 30%좀 높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변한 부분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나빠졌지만 그래도 추세상으로는 국민들이 좀 깨어나고 있다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자유한국당이 분발해야 되겠고 우리 애국 세력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는 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지금 아주 좋은 그 데이터를 소개해 주셨는데 예. 저 데이터를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좀 있다. 아직까지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다. 좋게 해석하면. 예.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김정은이의 핵 문제에 대한 실체적인 정책 방향 예. 그리고 그 인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직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작년 첫 미국 간의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정말 핵을 포기하는 하는가 보다 이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불과 1년 만에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그 기대 심리가 이제 없어지고 결국은 김정은이는 옛날하고 똑같구나. 핵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런 여론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론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도 그렇고. 그렇죠. 샘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인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하고 이런
변수 요인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핵정책, 과연 김정은이가 뭘 해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예. 제가 이제 제시를 한다면요. 이런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북한을 왜 제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냐면 3대 이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핵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고 하는 그 철학과 정책 목표에 하나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안 변하고 있어요. 예. 요거 자체가 이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북한 헌법에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핵 보유기라는 것이 2012년도 헌법을 개정을 통해서 명시해놨는데 그 헌법 규정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당규약이에요. 당규약이죠. 당규약은 뭐 헌법보다 한참 높아요. 이 당규약은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 당규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2013년도에 당규약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예. 지금도 이거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정말 핵을 포기하겠다. 정말 전 국제사회 약속한 대로 나는 포기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제재 풀어달라 이렇게 하려면 먼저 헌법 고치고 그렇잖아요. 예. 2012년도에 개정안 걷다 집어 넣었으니까 그걸 빼내고 그 다음에 당 규약에다가 넣어놓은 핵과 경제 병진 노선 요걸 다시 빼내야 돼. 그러면 그나마 한 반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못 믿는 게 김정은이는 모든 합의문서 다 백지화시키잖아요. 예. 남북 간의 모든 합의문서,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뭐 정전협정 이거 다 무효화시켰잖아요. 금강산 개성공단 다 몰수 조치했잖아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 핵 경제 병진 노선 당규약과 헌법을 고쳐도 못 믿는데 지금 이미 남북 간에 3차례 정상회담 했잖아요. 미국하고 2번 했는데 한 번은 쪼개졌잖아요. 이런 북한을 가지고 어떻게 핵을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신의 한 수를 좀 꼭 보셔갖고 예. 다음에 여론조사 할 때 정말 제 말씀을 좀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30여 년간 북한에 다뤄왔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1992년도, 3년도, 4년도 1차 핵 위기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걸 다뤄왔는데 그렇죠. 예. 그때도 저는 경수로 지어진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난상 논쟁을 했습니다. 정부 안에서. 예. 지금 더 강화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에 여론조사 할 적에는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다. 제대로 좀 인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의 한 수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꼭 봐야 됩니다. 꼭 봐주셔야 돼요. 전옥현의 안보정론TV가 10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지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믿어라 이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도 국민들이 덜 변해 있다는 거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올라가는 거고 민주당은 떨어지는 거고요. 국민들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알리고 싸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바로 그겁니다. 꼭 눌러주셔야 돼요. 신의 한 수 70만, 100만 갈 수 있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주십시오. 신의 한 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